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이용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기사가 실검에 뜨더니 그날 밤에 사망된 채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고소가 접수되고 난 뒤에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기사를 통해서 알려졌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성추행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변호사님,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일 때 피고소인, 즉 고소를 당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형사사건에서 처분은 검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 내용에 따라서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재판을 받도록 기소를 할 수 있고, 또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고 박 시장의 경우에는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고소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고 또 박 시장에 대한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와 그에 따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들이 많고 또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고 해도 결국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의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고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고 무엇보다도 피고소인 사망으로 처벌의 대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이춘재의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재수사를 통해 일부 살인사건이 이춘재의 행위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재의 살인행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로써 재판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피고소인이 사망한 박 시장의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이춘재 사건의 경우에는 이춘재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었고, 이춘재 대신 복역을 하고 있는 윤모 씨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 박 시장의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사건의 당사자인 고 박 시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장 비서실을 강제추행의 방조죄로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최소한의 사실관계라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법조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만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